스캔바디를 어떤 걸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희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있으세요. 좀 저희가 좀 일자형으로 되어 있죠. 빼빼로처럼. 여기에 스캔 데이터는 스캔 어댑터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스캔에 잇몸 스캔이 필요합니다. 따로 잇몸 라인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근데 H 스캔 바디라고 디오에서 나온 스캔 바디가 있으세요. 이렇게 생긴. 얘가는 힐링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시거나 요걸 사용하실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도 번호 형명이 있어요. 보통 이제 01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01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01. 네, 이게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01 있고 01-15. 그래서 스캔 바디마다 호환되는 형명표가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뭐 오스템에 어떤 걸 쓰신다고 하면은 요 스캔 바디에 맞게끔 저희가 드릴 거고요. 그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커넥터 밑에 있는 픽스 커넥터와 연결되는 헥사와 연결되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체결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01이 거의 다 맞아요. 오스템이랑 저희 디오 것도 똑같이 H 스캔 바디도 마찬가지고요. 연결해 주시면은 체결이 잘 되시거든요. 그럼 오스템 스캔 바디로도 디옥게 떠지는 거예요? 이거는 스캔 바디랑 상관없이 다 스캔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스캔 바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오스템 걸로 스캔 바디 스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공소에 받았을 때 그 똑같은 이 모양의 형체의 라이브러리만 있으시면은 작업이 다 가능하세요. 그게 어떻게 호환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캐너 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 그거 네. 그 스캔 바디도 이걸로 스캔이 잘 될 것이라는 네, 얘기죠. 똑같이 쓰시는데요. 똑같이 있으세요. 스트리오스를 사용하실 수 우리가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이거를 이 H 스캔 바디를 네. 오스템에 넣는다고 하면 오스템 픽처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호환이 되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된다는 GSTS는 됩니다. 기본. GS 똑같이. 네, 타입이요? GST. 그래서 똑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스캔해 줄 때 먼저 이게 잇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잇몸 스캔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캔 바디를 스캔을 먼저 그 다음에 할 거고요. 그 단계가 아까는 이제 하악, 상악, 교합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잇몸 스캔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거는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기공소 선택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선택해 주시고 지금 26번 임플란트 케이스 할 거면 이렇게 항상 이 버전은 어떤 걸 선택할지 적응증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하고 저장 임플란트 연결 눌러주시면은 어떤 회사 거 연결까지 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오기 때문에 디오를 선택하는 거고 오스템 선택하시면 오스템 선택하고 여기서 레귤러 타입 지신지 이게 정확하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기입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연결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여기 체크 표시가 넘어가요. 전송이 되게끔 재료 상관없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이것도 크라운 지르코니아도 상관없고 크라운 올리시는 거 쉐이드도 당장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주십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스캔 데이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기공소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건 지시서, 그 다음에 트리오스 스캔 데이터, 그 다음에 트리오스 안에 치식 정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저장 단계 눌러주시면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머전시 프로폴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잇몸 스캔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옆에 이제 사전 프랩이라고 나와요. 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포스트 사전입니다. 미리 스캔을 떠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임시 치아가 있는데 임시 치아로 보철을 물고 너무 잘 맞아요. 이게 스캔 데이터가 너무 잘 맞는데 끼워져 있어요. 이 상태를 스캔을 떠납니다. 이제 그대로 디자인 해주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프랩된 거 찍고 두 개의 스캔 데이터를 같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공소에서 이 만들어진 임시치아의 데이터든 보철의 데이터든 PFM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 스캔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이 디자인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미러링해서. 그래서 이 사전 프로를 누르게 되면 또 한 단계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 위에 그 상단에 네. 거기가 하나가 더 뜨는 네,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스캔 단계 넘어가 볼게요. 사전 프랩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전에 보시면 이렇게 잇몸 스캔을 할 수 있는 스캔, 상하 스캔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스캔 바디 스캔할 수 있는 스캔 데이터가 나오고요. 4단계로 되신 거고, 아까 사전 프랩을 더 누르게 되면은 한 단계가 더 나오는 거고요. 스캔할수록 이제 스캔 데이터를 추가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근데 지금 만들어진 거에서 스캔 어댑터를 끼워놨는데 또 촬영이 어렵잖아요. 하악을 이미 네. 인식했으니까 사전 프랩하면 하악 아이가 먼저 하나가 더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네, 상황하면 상황이 하나가 더 네, 떠요. 그 치식에 따라 아까 치식에 26번 찍었으니까 이제 26번에 상악 스캔 바디가 하나 생성된 거고요. 눌러주시면, 근데 굳이 지금 스캔을 떴잖아요. 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캔을 떠놓으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이, 무슨 어디가 됐지? 이렇게 꽂아놓는 거. 이거 아, 이게 들어갔네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상하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잇몸이 스캔을 해주시는데, 잇몸도 그냥 찍어주시면은 조금 인식 잘 안 되세요. 얘가 보통은 트리오스가 구강내를 이렇게 직선으로 보시면 평면대 그대로 위에 높이가 그대로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건물 높이 그대로 스캔을 하는데,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은 얘가 갑자기 건물이 없는 상태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높낮이 차이 때문에 얘가 또 인식이 떨어져요. 포커스가. 저희 카메라가 똑같거든요. 저희 포커스를, 사진의 카메라를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높낮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컴퓨터에서 아예 높낮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스캔해 주실 때 교환면 두시고요. 여기서 아예 꺾어버리시는 거죠. 높낮이를 없애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는, 스캔 바디 촬영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1.0로 싱글이면 이 정도만 스캔해 주셔도 됩니다. 스캔해 주시고 컨택도 잘 나와겠죠. 컨택 먼저 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악이면 아까 좀 말했던 것처럼 팁을 돌리셔서 이 상태에서 스캔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스캔해 주시고요. 여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조금 덜 나온 부분만 기울여서 팁 돌려서 이제 180도로만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안 나오더라도 일단 놔두고요. 이 정도 스캔 데이터 먼저 만드신 다음에 치아 표시를 합니다. 컴퓨터기 때문에 이게 가상의 그림의 사진이세요. 그래서 요거에 중요한 표시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26번이구나. 좌표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스캔해야 될 구간이구나. 선택을 하게 되죠. 26번 이렇게 선택을 누르시면은 하면은 이 구간만 뻥 뚫리게 돼요. 완료 누르면 이 상태에서 26번 선택이 됐고, 지금 스캔 덜 된 부분 바로 표시되고요. 이제 스캔 바디 넘어가 볼게요. 하고 이 상태에서 잇몸까지 스캔한 다음에 이제 스캔 바디를 체결해 주십니다. 스캔 바디를 체결해 주실 때는 보시면 여기에 평면이 조금 있어요. 이 평면이 버컬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보이시죠? 하고 구강내 이렇게 똑같이 체결합니다. 스크류 걸리셔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주셔도 안 돼요. 이런 방향으로 평면이. 왜냐하면은 이 똑같은 그림의 스캔 바디를 점을 찍는데 똑같은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평면의 구간을 보통 3포인트를 정합하거든요. 똑같은 구간을 찍어야 되는데 이 옆에 있게 되면은 이 옆에 정렬하는 세 점을 컴퓨터에서 찾으려고 하면 옆면 찍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 위치에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면 쪽을 보도록 체결을 해주시고 스캔 바디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드시면은 다시 돌리셔도 됩니다. 팁은 180도 돌려주시고 상태에서 똑같이 중요한 구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옆으로 돌려주시고 이렇게 평면 구간 잘 나오는지. 근데 지금 여기 상태에서 여기 위에 부분이 이제
윗부분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 이 구간 때문에 스캔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솜을 넣어 주시면은 얘가 다시 평평한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기둥이. 원기둥을 촬영을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스캔할 때 너무 윗부분이 너무 안 나오거나 이게 골드 크라운인 경우는 같이 반사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이 스캔이 어렵다고 하시면 최대한 이 부분이 나오게끔, 원래는 금속 있으면 그쪽 부분을 최대한 금속이 없게끔 뿌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렇게 봤을 때 여기에 점을 찍을 수 있도록, 좌표를 찍을 수 있도록 세 점을 해주시면은 이 스캔 바디 주시면,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되는 부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허공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떠 있습니다. 스캔을 너무 잘 찍어줬어요. 이렇게까지 스캔까지 찍어줬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사후 처리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허공에 떠 있는 데이터가 갑자기 날아갑니다. 사라집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아까 후처리 압축하는 거에서 최대한 얘는 버리려고 해요. 스캔 데이터를. 그래서 치아와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구나, 그냥 뭐 치아에서 잘못 찍힌 부분이라구나 생각해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없는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잇몸 데이터만 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정렬될 수 있는 스캔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연결될 수 있도록 아까 이 허공에 있는 상태에서 제일 잘 찍으셔야 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완료해서 눌러서 스캔해 볼게요. 항상 스캔은 교환면 쪽에 갖다 대주시고 연결을 아예 붙여주셔야 돼요. 옆에서 찍은 것처럼 옆에서 찍는 상태로 계속 그냥 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도록, 기존 거와 연결이 되도록 연결해 주시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좀 연결됐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스캔 데이터가 연결만 돼 있으면 돼요. 떨어져 있는 거. 그러면 스캔이 정상적으로 붙어서 나머지 부분은 사후 처리할 때 메꿔지고요. 그리고 컨택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게 컴퓨터라기 때문에 보통은 치아는 다 이렇게 라운드에 굴곡되어 있는데 얘는 사후 처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직선으로 메꿔버립니다. 일직선. 뭐든 다 일직선으로 메꿔버립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스캔을 넘기셔도 사후 처리해서 알아서 메꾸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한다고 하시면은 특히 아까 컨택 포인트 들어갈 때 안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굴곡되어 있는데 직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지금 조금 잘못된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잘못된 기라기보다는 하악을 스캔해 주시고, 지금 하악 스캔 데이터가 됐을 때 얘를 그대로 그 상태로 또 바이트를 찍으려고 하면은 지금은 안 보이시는데 물려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또 풀어줘야 됩니다. 스캐너 됐던. 풀고 바이트를 찍을 수 있도록. 그냥 찍으시면은 또 바이트가 뜨게 되죠. 이 형태로 하악 스캔 올려있는 상태로 올려주시고, 이거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만, 여기 이 육각만, 그리고 그림자 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 육각만, 컷수를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올려주시고, 그래서 오래 찍는다고 너무 고생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하고 아까 말했던 바이트도 마찬가지시고요. 이 정도로 넣어주시고, 이 구간만 다시 이제 바이트 스캔 할 때 마찬가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좀 깨져 있어서 조금 바이트 하나만, 현축으로 뜨실 때는 하나만 바이트만 눌러주시고, 이 푸른색 데이터가 바이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렬할 수 있는 파란색의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아니고, 치아의 한 4쌍 정도까지만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요렇게만 뜨면 아날로그 인프 러버 뜨는 것처럼 똑같이 뜨게 되면 요 정도만 쓰신 거랑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보철에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임플란트 보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덜 나왔네, 그리고 캔바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아까 덜 나왔던 부분 조금 더 체크해 주시고, 원래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스캔 바디는 살아남겨 있는 건지 이렇게 해주시고, 사후 처리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남겨져 있는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조금만 더 잘 돼 있으면은 여기서 사후 처리, 여기서 바로는 안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고 났을 때, 사후 처리됐을 때 데이터가 잘 남겨져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송을 보내주시면 돼요. 임플란트에서. 근데 H 스캔 바디는 이 한 단계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힐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그대로 스캔을 해주시고 바로 이 세 번째 첫 잇몸 스캔 데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안 하시고 해주셔도 크게 무방해요. 이건 힐링 그대로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체결하고 스캔 바디 하듯이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하실 때 단 여기 스캔 바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고해상도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더 오차가 생겨요. 이게 빛반사 때문에 컨트롤도 어려우시고 빛반사 생겨서 메탈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촬영 안 하도 지대치에 마진 쪽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꺼버리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세 단계처럼 얘가 그냥 지대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스캔을 한번 해주시고 스캔 바디 단계에서 스캔해서 전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보시고 어떤 걸로 하실지 이제 원장님께 설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H 스캔 바디가 처음엔 조금 많이 어려우세요. 이게 다 아무래도 금속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하실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는 H 스캔 바디를 쓰시겠다 고 하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우고 지금 아예 풀어볼게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머전스 프로파일 끄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 단계로 축소가 됩니다. 순삭 상태 축소화된 상태에서 똑같이 H 스캔 바디 체결해 주시고요. H 스캔 바디는 방향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H 스캔 바디는 저희가 정렬할 때 평면을 요 평면을 놓고 기준을 놓고 스캔을 하거든요. 정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이 가장 잘 나오셔야 돼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상태에서 이걸 좀 비춰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메탈 인식이 좀 더디죠. 인식이 되게끔 천천히 봐주시고, 너무 짧아서 H 스캔 바디는 그래서 스캔이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최대한 비춰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좀 스캔 어댑터 쪽을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하세요. 힐링 역할을 해서 최대한 연결되게끔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쭉 꺼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육각, 여기 이 라운드 원과 네모 직각 부분이 스캔이 되도록, 이게 조금 더 스캔 바디가 좀 더 큰 것도 있거든요. 조금 더 큰 걸로 해야 되는데 큰 거는 아마 구치형, 이렇게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소구치형이거든요. 얘 프록시말 같은 건 잘 안 나와도 네. 얘 것만 인지되면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아이가 들어가는 거죠. 네,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 있는 세 점을 찍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좌표를 찍는다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조금 더 편하자고 이제 개발을 해놨는데,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캔 바디 자체가 이제 스캔이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메탈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개발되면은 이게 금속빛 말고 조금 더 연한 게 있거든요. 금속빛이 그걸로 이제
H 스캔 바디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사용이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타입보다는. 경우에서 해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보철하실 때 이렇게 진행해서 사후 처리해 주시고 기용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주실 때 근데 여기까지 되셨는데 여기 부분이 누락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 스캔에 대한 스캔 바디가 어떤 걸 쓰셨는지 지금 여기에 지금 다 형명이 있거든요. 541, 561 저희가 이 스캔 바디 뜯어보시면 이게 이름이 다 명칭이 있어요. 스캔 바디 형명일 여기에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H 스캔 바디를 쓰셨다. 그러면 H 스캔 바디 H 스캔 561 이렇게 561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이 기용소에서 뭘 썼는지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얘도 01이 있고 뭐 02가 있고 03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롱 타입은 01-15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뭘 썼는지 여기 케이스 메모에 저장을 해주셔야 기용소에 했을 때 이 메모 칸이 같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듯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기용소에서 다 작업이 가능하세요. 또 연락 오겠죠. 뭐 쓰셨는지. 그 단계를 최소화하시려면 지금 이렇게 해서 보존해서 보내주시면은 여기 저희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저희 여기 하이안 같은 경우에도 엄청 보초를 이걸로만 다 이제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셨는데